안녕하세요. 이효정입니다. 그녀가 손을 대면 매출이 쑥쑥 오릅니다. 국내 VMD 업계의 미다스의 손, 한국 최초의 비주얼 머천다이징 박사 이랑주 대표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랑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VMD가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VMD라는 말이 상당히 생소하실 것 같아요. VMD는 말 그대로 비주얼 머천다이징의 약자로 마케팅의 한 분야입니다. 머천다이징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것인데요.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고객에게 쉽고 빠르게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어머 저거 너무 좋다라고 느끼는 것은 오감을 통한 본능적인 판단인데요. 그러나 그 본능적인 판단 아래는 치밀한 과학의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과학의 법칙이요? 네네. 궁금한데요. 실제로 대표님의 컨설팅으로 운명을 바꾼 기업이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네,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조금 부끄럽긴 한데, 대형 마트부터 프랜차이즈 기업들, 그리고 수많은 지자체와 전통시장까지 정말 많은 매장을 방문해서 브랜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 세계 VMD를 탐방하기 위해서 세계 일주까지도 다녀오는 그런 열정을 보여주셨다고요. 네,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 VMD 분야는 불모지와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세계로 나가서 두 눈으로 배우고 익히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익힌 것들을 한국에 적용해서 한국의 많은 기업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가서 몇몇 매장들이 정말 놀라운 그런 비주얼 머천다이징을 선보였는데 그 딸기 가게였어요. 근데 딸기 꼭지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거 처음에 저는 이쑤시개를 누가 꽂아놓은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도시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봄이 와도 딸기가 밭에 갈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봄을 선물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딸기 꼭지를 길게 만들어서 누구든지 바구니에 담을 수 있게끔 진열을 했고요. 또 어떤 집은 마트였는데 조그마한 마트였어요. 제가 이제 우유를 사려고 냉장식품을 잡으니까 손에 물이 묻더라고요. 근데 휴지가 닭고기 옆에도 있고 우유 옆에도 있고 생수 옆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휴지를 갖다 놨냐고 했더니 그걸 잡으면 손에 물이 묻으니까 위생적으로 안 좋으니까 닦고 가시라고 휴지를 놨다는 거예요. 한국에 제가 마트에서 되게 오랫동안 근무를 했지만 저도 한 번도 휴지를 갖다 놓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곳에서 저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고객을 향한 따뜻한 시선, 온기, 그런 배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알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터득한 이 비법을 어떤 매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7가지 마법의 기술을 바로 오늘 공개를 해 주신다고요. 그럼요. 오늘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저희가 받아왔거든요. 네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상가에 밀집한 가게들 속에서 저희 가게가 다른 가게보다 더 빨리 눈에 잘 띄게 할 수 있는 비법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게로 들어오게 하는 3의 법칙입니다. 숫자 3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요. 이 숫자 3만 잘 사용을 해도 정말 우리 매장이 다른 매장보다 눈에 잘 띄게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뇌는 자주 보는 것을 친근하게 생각하고 친근한 것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장의 주제 컬러가 파란색이다 하면 간판, 드론은 있고 발매트, 그리고 나의 유니폼, 고객이 가져가는 비닐봉투에도 이 주제 색상을 3번 이상 반복해야 눈에 띄고 친숙함이 생기고 신뢰가 높아지게 돼요. 이 세 번의 반복은 가게의 색상이나 아니면 우리의 슬로건도 좋아요. 패턴도 좋고 상징들도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것들을 3번 이상 지속적으로 노출할 때 고객들은 더 눈에 빨리 띄고
더 친숙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 게 밀그램이라는 행동심리학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아침에 막 출근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저 사람들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연구원들을 내보냅니다. 정장을 입은 연구원을 한 명을 건널목 중앙에 세워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해요. 아무도 안 쳐다보죠. 너무 바쁘니까. 근데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2명을 내려다 보내서 이렇게 했어요. 힐끗 보고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3명을 건널목 중앙에 세우고 이렇게 하늘을 향해 손짓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이 3사람이 향하는 손끝을 보게 된 거예요. 이때 집단을 움직이는 최소의 단위가 3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1960년대 했던 실험인데 그때 했던 실험이 지금까지도 디자인학이나 경영학, 교육학에서도 사용하고 있어요. 교육학에서는 선생님이 이러잖아요. 예습하세요.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으세요. 복습하세요. 우리 뇌가 중요한 걸로 인식하고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주제 칼라 3번 이상 반복해 보세요. 정말로 고객이 지나가다가 멈추고 우리 매장을 더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놀랍습니다, 대표님. 요즘에는 그런데 온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분들도 참 많잖아요. 이 비법이 온라인 매장에서도 이용이 가능할까요? 그럼요. 이건 온라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특정 쇼핑몰, 이름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그 파리바게트 하면 파란색이 떠오르잖아요. 그 파리바게트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도요. 똑같아요. 매장이랑. 파란색 배너가 제일 첫 번째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품에 파란색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선이 좌에서 우측 하단으로 흘렀다가 중앙으로 갔다가 다시 좌측으로 갔다가 우측으로 갔다가 중앙으로 흐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좌측에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를 쓰시면 되는데 이때도 그러면 우리가 바로 구매하기 누르는 버튼도 뭘로 써야 된다는 거죠? 파란색. 그럼 중요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파란색. 다시 흐를 때 좌측에 파란색. 이렇게 주제 컬러를 3번 이상 반복해서 흐르게 되면 그 주제 컬러에 따라서 시선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파란색 버튼 눌러가지고 우리가 구매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는 오프라인, 온라인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게 해서 결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저도 알고 있지만 저도 결제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이번 사연은 아주 정신없는 매장의 고민인 사업주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저희 매장을 찾는 고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정신없다입니다. 어떻게 해야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을 줄 수 있을까요? 대표님, 이런 매장도 쉽게 변화가 가능할까요? 그럼요. 마법의 비율만 알면 할 수 있습니다. 마법의 비율이요? 궁금한데요? 70, 25, 5를 기억하세요. 70, 25, 5 말씀이세요? 네네. 여러분, 스타벅스 하면 어떤 색이 떠오르세요? 아마 초록색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하지만 스타벅스 매장에서 사용하는 색상은 전체에서 단 5%에 불과합니다. 이게 바로 주제 색상과 보조 색상의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간혹 사장님들께서 욕심을 부리시다가 너무 많은 색상을 가게에 사용해서 전체 이미지가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색상은 각자의 파장이 있기 때문에 길고 짧은 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파장이 각기 다른 여러 색상을 섞어 놓으면 정신없는 소리가 나게 돼요. 우리가 빨주, 노초, 파남, 보가 우리가 순서가 빨, 주, 노초, 파남, 보죠. 빨간색이 가장 빨리 닿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가장 세고 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끝에 있는 남색, 보라색은 그만큼 파장이 작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컬러들이 소리와 길이가 다른데 섞어서 쓰면 어때요? 정신없는 소리가 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색 색깔이 초록색이다, 빨간색이다, 노란색이다 하면 이걸
70, 25, 5의 비율로 70은 무채색. 지금 우리 스튜디오 보면 어때요? 70이 흰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5가 뭐 이게 초록색 보이고요. 그리고 5%가 포인트로 따뜻한 색 계열이 조금씩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게를 만들 때도 베이스가 되는 70은 무채색, 흰색, 베이지색, 회색으로 하시고요. 25는 5%를 받쳐주는, 스타벅스는 초록색이 5%면 25%가 갈색이에요. 그래서 조화로운 두 색을 만들어서 70, 25, 5라는 법칙을 쓰시면 되고, 한 공간에서 3가지 이상의 색을 쓰게 되면 고객은 정신없다라는 이미지로 받아들이게 돼요. 이걸 꼭 기억을 해야겠네요. 네네. 그럼 이 법칙 역시 온라인몰에서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그럼요. 온라인몰도 하나의 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이 온라인몰을 구축할 때 3가지 색상을 정하시고 주제색은 5%, 보조색은 25%, 바탕색, 무채색은 70% 정도로 쓸 때 조화로운 공간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검색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초록색 여기 N자 있고요. 바 하나 있고요.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좀 강조하고 싶은 것만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이 70인 무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70, 25, 5 뭐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80, 뭐 20, 10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70, 25, 5라는 요 안에서 범위 테두리 안에서 색상을 선정하시면은 훨씬 더 조화로운 온라인몰을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네. 요즘 뭐 뷰 맛집, 사진 맛집 이런 말들이 참 많잖아요. 네. 음식의 맛도 중요하지만 분위기가 정말 중요해진 시대가 된 것 같은데요. 사진 찍기 명소가 되는 비법도 따로 있다고요? 네, 우리가 빛을 알면 되는데요. 고객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색의 온도가 있습니다. 고객의 피부결을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조명의 색 온도가 있는데 3500켈빈이에요. 백화점 1층 가보시면 우리가 3500켈빈으로 되어 있어요. 백화점 1층이 3500켈빈으로 안 되어 있으면요. 백화점 전체 매출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백화점 1층이 화장품 코너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울이 되게 많아요. 쇼핑하러 오신 분들이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지나갈 때 내 얼굴이 예쁘면 어때요? 오늘 자신감이 막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구매하는데 이 3500켈빈이 더 이상 4000, 5000으로 올라가면 기미 주근깨 잡티를 도드라져 보이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리얼하게 다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실제 그 모습이 아닌데도 그 모습인 것처럼 느껴져서 쇼핑 욕구가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3500켈빈은 피부 결합뿐만 아니라 음식의 색감도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조명이 참 중요한 네, 역할을 네, 하네요. 사실 저도 음식점에 가면 꼭 음식 먹기 전에 사진을 찍고 먹는 그런 버릇이 생겼거든요. 사람도 그렇지만 음식도 참 예쁘게 나와야 되잖아요. 음식이 잘 나오는 조명의 온도도 또 다르겠죠? 네, 맞습니다. 음식이 가장 예쁘게 나오는 조명의 색상들이 따로 있는데요. 특히 카페, 식당, 슈퍼, 생선, 과일 등 업종에 따라서 조명의 색 온도가 모두 달라져야 하거든요. 카페에서 보더라도 따뜻하게 나오는 음식이 있죠. 베이킹이 된 케이크라든지 빵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빛깔의 노란 조명을 쓰시면 좋고요.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흰색 빛을 써야만 신선해 보이게 돼요. 그리고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사과와 포도는 다른 색깔을 쓰셔야 되거든요. 사과는 어때요? 붉은 톤이 나오죠. 그래서 따뜻한 붉은 톤의 조명을 써주시면 좋고요. 포도는 어때요? 포도 껍질에 하얗게 이렇게 당도 있는 게 붙어 있죠. 그럼 흰색이 부각돼야 되죠. 그러면 흰색을 쓰시면 돼요. 생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조기는 어때요? 약간 노란빛이 나죠. 그러면 그 노란색을 더 부각하기 위해서 노란빛을 쓰시면 되고, 갈치는 어때요? 은빛이 반짝반짝 빛나야 되죠. 그러면 흰색 조명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과일이나 생선이 가지고 있는 본래 색깔과 비슷한 톤의 조명을 써주시는 게 훨씬 더 맛있게 보이게 돼요. 참 신기한 법칙이네요.
그럼 다음 질문을 함께 살펴볼까요?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대별로 소비자가 몰리는 정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특정 매대에는 사람들이 접근을 잘 안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거 저도 알 것 같아요. 화장품 매장 가면 사람들이 몰리는 곳만 확실히 몰리게 되거든요. 그게 참 신기한데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빛의 양입니다. 빛의 양이요? 네, 일단 스마트폰을 하나 꺼내서 어플을 하나 설치하세요. 조도계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걸로 지금 현재의 빛의 양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들이 무조건 밝은 빛을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상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곳을 가보면은 자외선 수준으로 너무 밝게 해놓으셔가지고 눈부심 현상이 일어나요. 그럴 경우에는 사람들이 매대로 접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 어떤 화장품 매장을 갔었는데요. 고객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자꾸 미간을 찌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도계를 꺼내서 빛의 양을 한번 체크를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6천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6천이면은 여름에 제가 해운대 백사장에 8월 한 1일쯤에 나와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막 살갗이 탈 것 같잖아요. 그 정도로 빛의 양을 세게 하시면은 고객들은 피로감을 느껴서 그 매대를 가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끼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을 조도계로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제품이 도드라져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강조하고 싶으면 옆에 있는 빛의 양을 조금 더 적게 하면 이게 도드라지는데 여기도 세게 하고 여기도 더 세게 하려고 하다 보니 고객에게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럼 빛의 양을 적당히 통일만 하면 될까요, 대표님? 그건 아니고요. 모든 공간이 똑같이 밝거나 어두우면 안 되고 차이를 이용해야 됩니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밝게, 나머지는 조금 어둡게 해야 집중적으로 팔고 싶은 공간으로 고객을 이동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매장 저기 안쪽에 좋은 제품이 있는데 고객이 거기까지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 앞쪽보다 뒤쪽을 조금 더 밝게 해놓으면은 자동적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밝은 쪽으로 고개를 돌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밝은 곳을 강조하고 싶으면은 조금 더 어둡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약의 차이를 이용하시면 돼요. 들을수록 놀랍습니다. 이제는 또 다음 사연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네네. 저는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골 고객님들은 저희 빵이 정말 맛있지만 매장에서 봤을 때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아서 아쉽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유가 뭘까요? 대표님, 음식 맛있게 보이는 비법 역시 조명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럼요.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음식이 맛있다고 느끼는 건 왜일까요? 맛있게 보여서 그리고 내 입에 넣었을 때 맛있어서 아닐까요? 그리고 이 후각을 자극하는 이 냄새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조명이 낮으면은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음식에 가까이 다가가게 돼요. 그러면은 먹기 전에 시각적으로 아름다워요. 근데 후각을 자극하면 어떻게 되냐면 침이 고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향기로 이미 한번 먹기 전에 맛있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까이 다가가서 향기를 맡고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비주얼을 가지고 제가 먹었을 때 사람들은 오감을 다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때 먹었던 기억들을 사람들은 되게 기분 좋게 저장을 하고 우리 오감 중에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 게 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향기를 맡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조명에 이어 중요한 것이 바로 조명의 각도인데요. 의류 매장의 경우 형광등을 일자로 해놓으신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형광등이 일자로 되어 있고
일자로 조명이 내려오면은 얼굴을 평면적으로 만들어요. 고객의 여기 다크서클하고 팔자주름이 그대로 더 부각이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조명의 각도를 위에서 아래로 45도로 해주시면은 팔자주름과 다크서클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음식이 조명에서 몇 센치일 때 가장 맛있게 보이는지, 그리고 어떤 각도일 때 아름답게 보이는지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구체적인 높이가 알 수 있을까요? 높이를? 네, 높이가 있는데요. 제가 76cm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외국계 회사에 제가 그 가이드북을 보는데 우리 스테이크는 음식에서 76cm 이상 떨어질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은 30cm도 해보고 50cm도 해보고 1m도 해봤대요. 근데 조명을 노란빛을 76cm로 했을 때 자기 스테이크가 가장 먹음직스러워 보였고 고객이 가장 빨리 다가가고 향기를 가장 잘 맡는 높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6cm라고 얘기했지만 국밥이 다르고, 그쵸? 낙지볶음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김치찌개가 다르고. 그래서 사장님들이 운영하는 업종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높이를 한번 오늘 테스팅 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인데요. 저희 매장은 입지 위치는 좋은 편인데요. 손님들이 입구에서 둘러만 보고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아 고민입니다.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많이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이런 경우는 좀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매장 입지는 좋은데 손님들이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고민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해결책이 있을까요? 그럼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비밀은 바로 동선에 있습니다. 동선이요? 네. 저는 이걸 섬진열이라고 부르는데요. 매장 진열을 섬과 섬의 연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쉽게 마트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마트가 동선이 엄청나게 넓고 길잖아요. 그런데 그 넓고 긴 동선을 어떻게 지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할까라는 연구를 제가 했었어요. 그랬더니 6걸음 사이에 섬이 하나 있을 때 그 섬에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섬으로 이동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6걸음 사이에 있는 섬에는 뭘 집중적으로 놓냐면 1+1이나 할인 상품이나 특가 상품을 놓게 돼요. 그래서 이 원칙을 똑같이 적용을 해보시면 좋은데, 매장 입구에 고가 제품을 놓으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들어오지 않아요. 시즌 제품이라든지 1+1이라든지 행사 제품을 입구 몇 걸음 사이에 6걸음 사이에 손이 가닿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1+1이라든지 제품을 놓게 돼요. 지금 겨울이잖아요. 그럼 겨울의 예를 들어보면 입구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따뜻한 핫팩 같은 게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 6걸음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무릎 담요 같은 게 있으면 좋겠죠. 무릎 담요 뒤에는 조금 더 고가인 양털 방석 같은 걸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나의 시리즈로 3개에서 5개의 섬이 연결되고, 그 연결된 섬 때문에 고객들은 심리를 걷게 되고 우리 매장 안에 훨씬 더 쉽게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섬을 따라 걷다 보면 사람들이 피곤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계산대에는 뭘 놓을까요? 초콜릿 같은, 그리고 음료수 같은 제품들을 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객이 들어와서 입구에서부터 나갈 때까지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이냐라는 이 동선을 설계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에 꼭 초콜릿을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초콜릿이나 사탕을 마지막에 꼭 사서 나오게 네,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많은 사업주분들이 정말 많이 질문을 해주신 내용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품 진열을 할 때 고민이 많습니다. 고가의 상품들의 가치가 제대로 보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판매와 연결이 되지 않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이 질문 정말 많았는데요. 상품이 보다 가치 있게 보이는 방법 있을까요? 있죠. 사실 이게 VMD의 가치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비주얼 머천다이징이 단순히 안 좋은 제품들을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게 아니라 가치가 담긴 좋은 물건을 더 좋아 보이게 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신선함을 가치로 내세우는 기업이라면 제품을 어떻게 하면 더 신선하게 보일지 연구를 하면 되겠죠. 결국 어떤 비주얼 전략을 취할지 각 브랜드의 철학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건데요. 질문을 해주신 분은 마켓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상품을 진열할 때 채우는 거에 집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채우는 만큼 비우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손님들이 상품을 만져보고 들어봐야 되잖아요. 손가락 요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손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물건을 짚는다 생각하고. 요게 몇 cm냐면 최소가 9cm예요. 그래서 상품과 상품의 간격이 9cm는 돼야만 물건을 만져보게 될 수가 있어요. 저렴한 상품들을 보면 제가 가방을 하나 진열한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10,000원대 가방은 가방 옆에 가방이 있고 가방 앞에 있고 가방 위에 가방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시각적으로 우리는 저렴하고 실용적인 제품을 팝니다 라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가 정도 제품을 보시면은 손 하나 크기의 간격을 띄우게 돼 있어요. 근데 고가의 가방일 경우는 어때요? 그 가방 크기만큼 띄워요. 근데 우리가 진짜 상상도 못하는 초고가 가방 어떤 브랜드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매장을 가보시면 어때요? 매대 위에 그 가방 하나 있어요. 내가 이 정도로 비싸다. 그래서 이 제품을 놓는 간격조차도 이 가격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가의 제품을 마케팅 아니면 고가의 제품처럼 보이고 싶다면은 제품 옆에 적정한 간격을 두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간격. 네. 몰랐습니다, 이 비밀. 네네. 오늘 알게 되는 것 네네. 같습니다. 네, 이러한 비법이 혹시 온라인 매장에서도 적용이 될까요? 그럼요. 온라인에서도 제품을 올려 팔 때 한 줄에 4개를 배치할 것인지 2개를 배치할 것인지에 따라서 내가 팔고 있는 상품의 가격이 결정되게 돼 있어요. 제가 그 가방 설명했었잖아요. 가방도 고가 가방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한 줄에 1개만 배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가 가방을 보시면은 3개에서 4개가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각적으로만 봐도 온라인, 오프라인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그렇게 많이 차별을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작은 비밀까지도 오늘 속 시원하게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량주 대표님과 함께 고객의 시선과 마음을 끌고 매출을 올리는 7가지 비법에 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상품 판매에 있어서 시각적 요소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네. 좋은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게 좋아 보이지 않으면 소비자를 만나서 설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지는 게 현실입니다. 사업주분들께서 이 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이러한 변화가 매출에 큰 변화를 가져오거든요. 특히 소상공인 분들은 이런 부분을 도와줄 비주얼 머천다이저를 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많은 고민을 하시고 본인만의 비법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대표님께서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의 브랜딩만 하신 게 아니라 청년 창업 지원 활동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2015년도에 한국 VMD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스타일 공유라는 청년 창업 지원 활동을 했었습니다.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들에게 인테리어, 집기, 소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코칭을 했었고요. 버려지는 집기를 기증을 받아서 일부 필요한 청년 창업가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경력 단절된 여성분들에게 이 비주얼 머천다이징을 교육을 하고 그분들이 저 대신에 많은 청년 창업가와 소상공인을 돕는 그런 선순환 고리의 일들을 조합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표님. 네, 저도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계신데요. 7가지 비법이 사업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브랜딩에 숨겨진 과학적 비밀들을 하나하나 알게 된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업 번창하세요. 화이팅!